오늘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새로운 법안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미국에 오래 살아오신 분들이라면 기억하실 텐데요. 과거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도 세금을 크게 손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하면서 공화당과 함께 새로운 초대형 세제, 복지 개편안을 추진했습니다. 이름도 참 깁니다. 원 빅 뷰티풀 빌 액트, 줄여서 OBBBA라고 부릅니다. 뜻은 직역하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는 건데요. 이름만큼이나 세금부터 복지, 의료, 이민, 국방, 에너지까지 거의 모든 분야를 손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오늘은 우리 한인 시니어 분들께 꼭 도움이 될 만한 내용 위주로 이게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줄까? 혹시 준비해야 할 것은 뭘까? 이렇게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세금제도 개편. 먼저 세금 이야기부터 차근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OBBBA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중산층과 소기업에 대한 세금 인하입니다. 기존의 중산층 소득자에게 적용되던 연방소득세율 22% 구간이 이번에 19%로 내려갑니다. 예를 들어보죠. 연소득이 6만 불 정도이신 분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원래는 1만 3천 불 정도를 연방세로 내야 했는데 이제는 조금 줄어들게 되는 거죠. 물론 주정부 세금은 별도로 있고 공제액 등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조금이라도 세금을 덜 낸다는 점에서 숨통이 트이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소규모 자영업자, 예를 들어 한인분들 중에서도 세탁소, 리커스토어, 식당같이 가족이 운영하는 작은 비즈니스 많으시잖아요. 이런 소상공인들이 법인 형태로 운영할 경우 세제 혜택이 조금 더 늘어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회계 처리를 정확히 해야 하고 IRS에서 더 꼼꼼히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세무사와 꼭 상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 세액공제, 이른바 차일드 텍스 크레딧도 늘어납니다. 자녀 한 명당 최대 3,000불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대부분 시니어분들은 손주를 직접 키우시는 경우가 아니면 크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혹시 손주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셨다면 이 부분도 꼭 챙겨보셔야 합니다. 해외 자산 신고, 한국에 남겨둔 집, 예금, 신고 안 하면 벌금. 이번에 특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해외 자산 신고입니다. 사실 많은 한인 시니어분들이 한국에 부모님이 남겨주신 집이나 예금 통장, 주식 등을 그대로 두고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라면 일정 금액 이상의 해외 금융 자산은 매년 IRS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이번 법안에서는 이걸 더 강화했습니다. 예전에도 신고 안 하면 벌금이 있었지만 이제는 신고 누락 시 최대 5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IRS는 이제 해외 금융기관과 정보교환 협약이 돼 있어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계좌를 유지하면 그 정보가 미국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한국에서 부모님이 사망하면서 상속으로 부동산을 물려받았는데 그걸 신고 안 했다가 나중에 큰 세금을 내게 된 한인 사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내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데 한국에 부동산이나 금융 자산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미국 회계사나 세무사와 상의해서 FBAR이나 FATCA 같은 해외 금융계좌 보고를 꼼꼼히 하셔야 합니다. 해외 송금세, 젤 페이팔까지 추적. 이번 OBBBA에서 새로 생긴 내용 중 하나가
국제금융송금세입니다. 쉽게 말해 미국에서 해외로 돈을 보낼 때 일정 세금을 붙이겠다는 거죠. 예전에는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할 때 별도의 연방세가 붙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간 2만 달러까지는 영주권자는 면세이고 그 이상은 1에서 5%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불법 체류 신분이라면 최대 5%까지 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가상화폐나 젤, 페이펄 같은 간편 송금 서비스를 많이 쓰시는데요. 이것도 이제 IRS가 추적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부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돈 흐름을 더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손주 학자금 보태준다고 한국에 돈을 보내거나 부모님 병원비 보내드리는 경우에도 연간 2만 불이 넘으면 세금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미리 계획하셔서 금액을 나누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면 좋겠습니다. 제조업, 에너지 투자 미국 경제 살리기 목표. 이제 제조업과 에너지 부문 이야기도 해볼까요? 이번 법안에서는 미국 안에서 공장을 세우거나 투자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더 줍니다. 석유, 셰일가스, 원자력 같은 기존 에너지 자원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친환경 규제는 일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미국 내 일자리를 늘리고 자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직접적인 현금 혜택이 어르신들께 곧장 오는 건 아니고 장기적으로 미국 경기가 살아나면 고용도 늘어나고 물가도 안정될 수 있다는 간접 효과가 있을 뿐입니다. 국경 보안, 국방, 이민 관련 불안 요소. 이번 OBBBA는 국경 보안과 국방에도 큰 돈을 쏟아붓습니다. 국경 장벽 유지하고 감시 장비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국방비도 매년 최소 5% 이상 늘린다고 명시했죠. 이 부분은 우리 시니어 분들께 직접적으로 당장 세금이 더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가족 중에 체류 신분이 불안정하거나 추후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하려는 가족이 있다면 국경 보안 강화 기조가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이민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셔야 합니다. 의료, 복지, 보조금은 줄고 근로 의무는 생기고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바로 의료와 복지입니다. 먼저 오바마 케어 보조금이 일부 줄어듭니다. 이전에는 저소득층이 마켓플레이스 보험에 가입하면 정부가 프리미엄 일부를 지원해 줬는데 앞으로는 그 규모가 축소됩니다. 즉, 민영보험은 선택폭이 넓어지지만 스스로 내야 하는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죠. 또 하나는 복지 수혜에 근로 의무가 새로 생깁니다. 예를 들어 푸드 스탬프나 일부 현금 지원을 받으시려면 주당 최소 20시간 이상 일을 하거나 직업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다만 나이가 많거나 신체적, 정신적으로 근로가 어려운 분들은 예외입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해당될 수 있는 분들은 각주 복지국에 가셔서 정확한 자격 요건을 다시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지방세 공제 한도, 주택세 공제 조금 완화. 자, 이번엔 주택 관련 내용도 꼭 짚고 넘어가야겠죠. 많은 한인 시니어분들이 캘리포니아나 뉴욕, 뉴저지 같이 지방세가 비싼 주에 사시잖아요. 그래서 SALT 공제가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기존에는 SALT 공제 한도가 연간 10,000불이었는데 이번에 이 한도가 20,000불로 올라갑니다. 이 말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재산세나 소득세 등 지방세가 많이 나오는 분들께는 일시적이나마 세금 부담을 조금 덜어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만 이 상향은 일시적입니다.
향후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도 있으니 한번 올랐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매년 공제 한도와 관련된 변경 사항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있습니다. 그럼 내 집 보험료는 공제가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인이 거주하는 집의 보험료는 공제 안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별도로 갖고 계신 임대용 주택이 있다면 그 임대주택의 보험료는 사업 경비로 처리돼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번에 소규모 임대 사업자를 위한 시범 세액 공제 제도도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시행됩니다. 예를 들어 노후 자금 마련으로 작은 렌트하우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관련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꼭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법안의 예산 구조, 혜택 뒤에 숨겨진 부담. 이번 OBBBA의 전체 예산은 약 1조 8천억 달러.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 큰 금액을 어떻게 메꾸느냐? 바로 세수는 줄이지만 경제가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채워질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 세우고 투자하면 일자리가 늘고 사람들이 돈을 벌어 소비가 늘면 다시 세금으로 돌아온다는 구조죠. 하지만 일부 공화당 내에서도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지금은 혜택이 커 보여도 국가 재정이 불안해지면 결국 미래 세대가 빚을 떠안는 거 아니냐? 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들도 내가 지금 세금을 조금 덜 낸다고 끝이 아니라 향후 복지 혜택이나 연금 구조가 바뀔 가능성이 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찬성과 반대, 우리가 실제로 준비할 것은 이 법안은 워낙 범위가 넓어서 평가가 아주 극과 극입니다. 찬성하는 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지 남용을 줄이고 기업 세금을 낮춰서 미국 경제가 더 경쟁력 있게 살아날 것이다. 국경도 안전해지고 제조업도 되살아난다. 반대하는 쪽은 반대로 걱정이 많습니다. 결국 저소득층은 복지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지원금은 줄고 보험도 본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송금세나 해외 자산 벌금도 이민자들에게 불리하다. 무엇보다 우리 한인 어르신들께는 해외 자산 신고, 해외 송금 관련 세금, 복지 혜택 받을 때 근로 의무,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이 세 가지는 언제든 IRS나 이민국, 주정부에서 꼼꼼히 확인할 수 있으니 꼭 전문가와 미리 상의하시고 서류 챙기시길 권해드려요. 미리미리 점검해야 할 부분. 혹시 더 와닿으시라고 간단한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시 하나 한국집 상속받고 벌금. LA에 사시는 72세 이 할머니는 부모님이 남겨주신 서울 아파트를 상속받고 그대로 두고 계셨습니다. 미국에서 거주하는 동안 부동산세가 나오는데 신고를 안 하셨죠. 몇 년 후에 IRS에서 해외 자산 보고 누락으로 3만 달러 벌금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예시 둘 손주 학자금 송금하다 세금 물린 케이스. 또 어떤 분은 손주 유학비로 한국 계좌로 매년 2만 5천 달러씩 송금하셨습니다. 이전에는 괜찮았는데 올해부터 해외 송금세 규정이 생기면서 연간 2만 불 넘는 부분에 대해 1% 세금을 추가로 내게 되셨습니다. 예시 셋. 푸드스탬프 갱신하다 근로 의무 못 맞춘 경우. 푸드스탬프 혜택을 받던 어떤 분은 이번에 새로 생긴 근로 의무 조건을 모르고 있다가 갱신 때 증빙 서류를 못 내서 혜택이 중단됐습니다. 물론 65세 이상이거나 의사 진단서가 있으면 예외가 되지만
각 주마다 심사가 달라 실수로 혜택이 끊기기도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체크리스트. 마지막으로 OBBBA 때문에 내가 뭘 준비해야 하나? 간단히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해외 자산 신고. 한국에 남겨둔 부동산, 예금 있으면 세무사 통해 신고했는지 확인. 둘째, 해외 송금. 올해부터 연간 송금 금액과 증빙 서류 확인, 필요하다면 계획적으로 분할. 셋째, 복지 혜택. SNAP, 메디케이드 등 혜택 받는 분들은 주정부 조건 바뀌었는지 갱신 서류 준비. 넷째, 보험. 오바마케어 지원금 줄어드는 분들은 보험 에이전트와 플랜 다시 비교. 다섯째, SALT 공제. 집 있는 분들은 지방세 공제 한도와 요건 다시 확인. 오늘은 2025년부터 시행되는 OBBBA에 대해 조금 길지만 꼼꼼히 풀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에서 이민자, 특히 한인 어르신들께는 늘 바뀌는 제도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한미사 라디오는 이런 제도 변화가 있을 때마다 한인 시니어 눈높이에 맞게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우리 집은 어떻게 해야 하나 싶으시면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까운 한인복지센터, CPA, 이민 변호사, 보험 전문가와 꼭 상의하세요. 저희 방송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영주권자, 시민권자, 해외 송금 요령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